네, 시사인 TV 오늘 듣고 계신 시간 8시 8분 59초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오늘은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 천하람 위원장 화이팅, 든든한 천하람 화이팅. 뭐 잘생겼다 이런 건 없나 보죠? 전혀 없는데. 명석한 두뇌와 유머 감각을 동시에 갖춘 천하람. 네. 감사한 일입니다. 예. 방송 들어가기 전에 기분 좋게 만들려고 얘기한 거예요. 네. 저희가 그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김기현 당대표가 슈퍼 빅텐트 얘기했습니다. 네. 요즘에 총선 앞두고 텐트 얘기는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3지대 텐트, 뭐 슈퍼 빅텐트, 뭐 여기저기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그 슈퍼 빅텐트 안에 정작 김기현 대표는 들어 있을까? 그러니까 텐트 치는 사람 아니에요? 네, 밖에서? 텐트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우리 무한도전 보면 노홍철 없는 홍철 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뭐 김기현 대표가 그렇다고 당에서 쫓겨날 거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텐트를 치겠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완성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본인의 지위도 지금 그렇게까지 뭐 공고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빅텐트라는 거에 오는 분들은 좀 바보죠. 바보다. 네. 아니 뭐 그렇다고 뭐 물론 이제 이상민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이나 뭐 다 오시면 환영인데. 근데 지금 보면 뭐 스몰 텐트도 그다지 잘 펼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당에서 뭐 조금 다른 얘기하고 좀 세게 비판하고 한 사람들 다 쳐내려고 하잖아요. 예전에 전당대회 한창일 때는 심지어는 전통적 보수 지지층에서 사랑받는 나경원 전 의원도 막 내처짐을 당하고 그렇죠. 연판장까지 돌려가지고 막 조리돌림 당하고 그러고 있는 당에서 그럼 뭐 다른 분들을 영입했을 때 퍽이나 잘하겠다. 그러니까 오기 전까지는 너무 잘해주겠죠. 근데 오고 나면은 와가지고 다른 얘기 하려 그러면은 그럴 거예요. 그렇게 또 입 바른 소리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쫓겨나셔가지고 오셨으면서 여기서도 왜 입 바른 소리 하세요? 그러지 않을까. 그 말 들으면 진짜 상처받겠는데. 너무 짜증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좀 위태롭다. 그러니까 슈퍼 빅텐트의 폴대 역할 같은 걸 하라고 이제 모셔 오시겠죠. 뭐 민주당에서 오신 분들, 뭐 아니면 뭐 무소속 오신 분들.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자기 입장을 좀 얘기하려고 하면 어디서 감히 폴대가 입을 열어? 폴대는 그냥 이 세워져 있는 역할만 해야지.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서만 있어. 그렇죠. 이 빅텐트 느낌만 내. 이렇게 가게 되지 않겠나. 예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이 될 수가 있다. 거기도 갑자기 박지원?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거예요. 똑같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꼭 민주당을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이준석이 당대표니까 젊은 느낌 내려고, 특히 약간 여성으로서 대항마 같은 느낌으로 내려고 모시고 왔는데 와보니까 뭐 586 물러나라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조용히 젊은 느낌 내라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모셔왔는데 약간 그 마스코트 같은 거죠. 왜 마스코트가 말을 하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큰 사단이 나는 건데, 똑같이 이 빅텐트 포용의 느낌만 내라고 이제 폴대 역할 하라고 모셔왔는데 뭐 자기 생각을 말해? 안 되겠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인형탈 쓴 마스코트는 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야. 그러면 이게 김기현 당대표의 지금의 위치가 불안해서 던진 걸까요? 아니면 이준석 신당을 견제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일까요? 나 지금 역할 하고 있어요. 저를 내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거를 하기에는 이제는 좀 많이 지나온 것 같고. 지나버렸다. 네, 뭐 저는 이준석 대표 신당 견제용이 좀 더 강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은 김기현 대표랑 이재명 대표랑 손잡고 어디 뭐 하와이 가셨나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존재감이 사실 없었고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평가들이 나오지만 어쨌든 존재감은 김기현 대표를 뛰어넘은 거 아니냐 평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래도 뭔가 한다라는 얘기 겸 아니 뭐 우리가 빅텐트 치면 이준석 신당 굳이 뭐
갈 필요 있어요? 이런 얘기를 민주당 비명계와 이제 뭐 양양자 의원 이런 분들한테 던지는 거죠.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그 와서 이제 강의도 한다고 혁신이 와서 그러는데 이 제스처는 뭘까요? 저는 뭐 이상민 의원의 진위는 저도 100% 알 수는 없지만 이것도 약간 몸값 띄우기 내지는 그 이준석 신당한테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당에 보내는 메시지. 예. 뭐 나를 세게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 국민의힘도 갈 수 있어라고 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민 의원이 이준석 신당 얘기 굉장히 세게 나왔다가 최근에는 약간 서로 조금 주춤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도 갈 수 있다 카드 꺼내셨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향후의 정치적인 어떤 그 관행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본인이 정말 수박이었다라는 거를 인증하는 거잖아요. 그렇네. 만약에 진짜 국민의힘 가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도 가끔씩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소프트하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아니 내가 지역구가 순천이고 그리고 원래 나는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잘하든 못하든 우리만 잘하면 어차피 득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저희 좀 극성 지지층 같은 분들은 천하람 민주당 가라 뭐 이준석 유승민 민주당 가라 뭐 이런 얘기 맨날 하거든요. 제가 방송 중엔 얘기 안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문자가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럼 여기서 제가 갑자기 진짜 민주당 가면 지금까지 했던 게 제 어떤 철학이나 관점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에 잘 보이려고 소프트하게 했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도 지금까지 지금까지 저는 굉장히 정말로 민주당과 한국 정치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전 소신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국민의힘을 가버리면 역시 수박이 맞았네. 그럼 앞으로 당내 비판한 사람들은 어차피 저 상대 정당으로 넘어갈 거야 라는 인식을 국민들께 드리게 되면은 양당 모두에서 나름대로 소신 발언하는 정치인들이 더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게 해당 행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상민 의원 오신다고 하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지만 길게 한국 정치를 봤을 때는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 지금 유튜브 댓글로 지금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쓱 보니까 그럼 이 질문을 드리고 싶네. 천하람은 순천에서 지금 정치적인 입지를 지금 세워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네. 대구로 갈 수도 있습니까? 안 가죠. 안 간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대구의 정치를 폄하하거나 제가 뭐 고향에 죽어도 안 간다 이렇게 이제 막 대구를 나쁘게 평가하자는 게 아니고 아니 제가 그리고 정말로 눈치 봐가지고 뭐 말 바꿔서 어디 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많아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뭐 떳떳하게 그냥 뭐 제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당내에서도 어쨌든 간에 소신파라고 인정해 주신 이유는 천하람이가 지난 총선 뭐 3% 받고 참패하고 나서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말을 지킨다라는 거에서 어찌 보면 저의 정치적인 힘이 나오는 건데 물론 뭐 대구 정치도 중요하죠. 대구 정치도 큰 정치인을 배출해야 되고 뭐 보수의 개혁과 변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제가 그걸 하겠다고 해가지고 말을 바꿔버리면 저는 더 이상 어찌 보면 대구 정치 개혁, 보수 정치 개혁에 적합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순천 외에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거는 뭐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대구 간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기 좋아서 부럽더라고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보니까. 저도 동대구역이면은 뭐 어느 정도 사진은 찍을 수 있는데 3시간은 글쎄요. 뭐 아무튼 대단하긴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정치 활동을 시작하고 뭐 비대위원장 설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비장의 카드를 좀 빨리 꺼내는 모양새인 거는 있어요. 비장의 카드면 마지막 카드인데.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보수 성향의 언론인들이나 아니면 보수 진영의 원로들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지금 이런 식의 방향성으로 가가지고 총선 괜찮겠냐, 개헌 저지선이나 지킬 수 있겠냐, 게다가 뭐 이준석 대표 신당 뭐 이런 거 등장하고 하면 뭐 그게 없더라도 사실은 지금 도대체 어디서 당선되는 거냐 그런 걱정들을 하면 이제 믿고 있는 구석이 그런 거예요. 막판에 정한되면 한동훈이라도 출격시키면 뭐 어떻게든 갖다 쓸 수 있는 거 다 갖다 쓴다는 얘기네. 네. 근데 지금 문제는 그거는 이제 막판에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되게 리스크가 큰 게 저는 한동훈 장관의 어떤 뭐 지적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뭐 무시하지 않고 당연히 뭐 대단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이만큼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정치는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벌써 시동을 건다? 약간 빠른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오히려 최종 병기가 너무 빨리 등장하는 그런 느낌이다. 저는 뭐 좀 걱정하면서 보고 있어요. 예. 네. 이번 주말에 대구 가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더 강한 어조로 대구 출마 안 한다고 얘기 말씀드리는데. 좀 비교되게 할 수도 있어요. 네. 한동훈 장관의 인기와 천하람의 인기. 아유 뭐 저도 나름 괜찮아요. 나름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지지자 연락망을 이제 구성을 했죠. 지금도 받고 있죠. 받고 있죠. 뭐 5만 명 넘었나 뭐 저도 지금 현재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대구 경북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 투어를 아마 하지 않겠나 싶은데 첫 스타트로 대구에서 지지자 모임 같은 거를 하는데 뭐 천하용인도 좀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또 대구 가면은 뭐 대구 출마하느니 마느니 소리 나와서 좀 그러긴 한데 또 첫 투어인데 뭐 안 가겠다 하기도 좀 그래서 갑니다. 네. 끌려간다는 건가요? 뭐 꼭 끌려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취지라기보다, 그러니까 대구 출마설이 자꾸 나오는 거는 이제 제 입장에서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대구 시민들께도 예의가 아니에요. 대구 시민들에서 심지어는 대구 지역 언론의 사설에서도 뭐 천하람도 대구 와라 막 이런 식으로도 쓰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근데 제가 그 어떤 그런 거를 폄하해서 그런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저로서도 이제 유쾌한 일은 아니죠. 네. 이준석 전 대표가 혹시 대구로 진짜 출마를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신당을 한다면은 대구 출마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래요? 네. 야, 그러면은 대구가 난리가 나겠네요. 정말. 난리가 나는데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호사가들은 이준석 대표 대구 출마하면 그 대항마로 뭐 한동훈 장관을 내보내자 막 뭐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좀 할 수도 있어요. 정말요? 네, 왜냐하면 대구에서 붙으면은 한동훈 장관이 훨씬 유리할 수 있죠.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있을 건데, 근데 이런 전략의 치명적인 문제점은요. 대구가 주 전장이 돼버려요. 그러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일 잘 나갈 때 보면은 어디가 전장이 되냐면 호남이 전장이 돼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뭐 바로 당선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복합 쇼핑몰 이슈가 됐든 아니면은 뭐 간만에 좋은 후보들이 많이 등장을 하든 해서 이 전장이 수도권을 넘어가지고 호남까지 확장이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되게 곤란해지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부산도 아니고 대구가 전장이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수도권 선거를 신경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네, 안 좋아요. 한동훈 장관 대구 가고 이런 거는 그래서 뭐 제가 무슨 이준석 대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무서워서 뭐 서로 붙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주 전장 자체를 대구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한동훈 장관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보수 진영 정치인 중에 제일 차기 정치 지도자로 제일 잘 나오는 분이잖아요. 네. 제일 잘 나오는 핵심 자산을 대구에 쓴다. 게다가 대구 출신도 아니신데.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대구를 폄하하자는 건 아니지만. 예. 똑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계양을에 원희룡 장관이 나가고 거기에 이재명 당대표가 혹시 나오면 아니 저는 이제 원희룡 장관의 이런 의기 자체는 뭐 평가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정도로 자리 잡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선수 하나를 더 쌓는 게 의미가 없다. 나를 차라리 세게 던져서 이슈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접근 방식은 저는 뭐 200% 찬성이에요. 근데 약간 저는 이거 처음에 딱 그 기사를 보고 느낀 생각은 왜 굳이 이 얘기를 이렇게 빨리 하시지?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 개항 출마 명분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저는 이재명 대표의 개항 출마야말로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원희룡 장관이 가면 이 개항을이 험지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아, 그래요? 제가 뭐 원희룡 장관을 뭐 낮게 폄하하는 거 평가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지만 개항이 정말 뭐 쉽지 않은 지역이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럼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내가 세게 붙겠다, 뭐 누가 정말 일타 강사인지 붙어보자, 뭐 좋아요. 컨셉은 좋고 그게 또 원희룡 장관이 장관하다가 여의도로 복귀하는 뭐 좋은 하나의 이 루트일 수 있는데 약간 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막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발표 타이밍이 빠르지 않았나.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혹시나 대통령께서 이 중진들, 윤핵관들 험지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이걸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건가? 라는 고민도 잠깐 해봤는데 그 정도의 고도의 전략 전술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네, 그냥 뭐 원장관님 스타일이다. 대구나 뭐 지금 개항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린 게 천하람 위원장도 이제 순천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해왔잖아요. 네. 광주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용해인 얘기도 나오고 뭐 다른 뭐 조국 얘기도 맞죠. 나오고 뭐 대구는 또 뭐 이준석 얘기 나오고 뭐 한동훈 얘기 나오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들은 쏙 빠져버렸어요. 활동을 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내년 총선에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가 옛날에는 호남이랑 영남 기반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잘 못하지 해서 욕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순천에서 실제로 살아보니까 일단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에 비해서 물리적으로 이동에 들어가는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또 아무래도 그 텃밭일수록 지역구 관리나 조직 관리에 써야 되는 에너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잘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가 하태경 의원처럼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번에 장제원 의원도 뭐 장제원 의원은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장제원 의원은 어떤 이슈를 주도해서 뭐랄까 인지도를 확 높이는 이런 스타일이 좀 아니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아니 광주 전남에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은 뭘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웃긴 게 이슈 주도하고 중앙에서 날아다닐 것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또 안 뽑아줘요. 네, 우리가 또 아무래도 지역 정서가 또 바닥에서 열심히 구르고 조직 관리도 탄탄하게 하고 이래야 뽑아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유권자 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섞어서 뽑아주셔야 되는 면도 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해야 뽑히니까 그렇게 하는 면도 있다고 봐요. 저는 지역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25초 남았어요. 이상민 행정부 장관, 행안부 장관 네. 행정망 먹성되고 나서 정상화됐다고 하니까 바로 또 영국으로 갔습니다. 도대체 영국을 왜 가는 겁니까? 대통령의 곁을 지켜야죠. 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좋아하시니까 대통령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원래 모든 관료가 네. 대통령이 불러만 주면 늘 옆에 가고 싶어해요. 네. 그런 취지일 거예요. 국내가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다시 먹통 될지 몰랐나 본데 네. 그래도 완전 해결되기 전까지는 굳이 그럴 필요 있었나? 그러니까. 네, 영국 어차피 뭐 대통령 가셔가지고 손흥민 얘기도 하고 잘 지내시는데 이상민 장관 가서 뭐 하겠어요, 사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